나올까봐. 왜냐면 그러니까. 네. 우리 동호가 와서 현장으로 직강을 하겠다고. 대단합니다. 네. 자, 37번은 여러분 이거 한국말 해석을 일단 먼저 한 2번 읽어보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2번 읽고 이거 난이도가 그 앞에 거 난이도가 거의 최강 거 하나 있었고 이게 아마 그 다음 정도? 결론은 일단 한번 읽어봐. 한국말로 읽어. 이해돼요? 친족 용어에 대해서.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골조의 차이를 비교해서 한번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언어 대 언어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대 언어를 어떤 식에서 한번 비교 대조해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어랑 그 국어를 봐요. 한국말. 그럼 영어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똑같지.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친가야 외가를 따지죠. 근데 얘네들은 친가 외가가 똑같이 그랜마, 그랜파야. 우리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근데 얘네들은 똑같이 그랜마, 그랜파. 그다음에 엉클 앤트도 그런 개념. 그러니까 데드 맘은 어떻게 보면 다르는 경우인데 아빠의 그 남자 형제가 삼촌인데, 그죠? 삼촌인데 우리가 엄마의 남자 형제를 모으려고 그래. 외삼촌이라고 하잖아. 이해돼? 네. 그리고 여긴 고모인데 엄마의 여자 형제는 뭐예요? 이모죠? 이건 미국 말은 다 똑같아요. 엉클 앤트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라는 골조를 파악할 때 킨십 터미널로지, 이거를 킨십 터미널로지라고 그래. 친족 용어라고 해요. 이 친족 용어를 비교 대조해서 보면은 그 나라 문화라든가 혹은 그 나라의 어떤 친족 용어들이 얼만큼 어떻게 깊이 다르게 발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요. 거기까지입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엉클 앤트도 똑같이 한 용어로 부르기도 해요. 그냥 누구누구의 형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스탠맘은 계모야, 계모. 이제 엄마가 이제 첫 번째 결혼했어. 이혼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엄마가 스탠맘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비슷한 듯 다르다. 네. 볼게요. 만약에 너가 첫 문장 일단 주제로 봐라. 거의 주제.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묶으시면 되는데
주제에 가까워요. 한 90%? 자, 언어를 비교하려고 했을 때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게 2부터 여기를 묶어봐. 여러분 의미적으로 이 해석이 없어. 일종의 얘를 투를 진주 얘를 봐야 돼. 투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 그리고 U부터 얘를 가로치세요. 여러분 얘는 삽입구라고 하고 이 일종의 뭐 you believe 혹은 you think you guess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빼세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믿기에 이런 표현이야. 빼도 돼. 그래서 이 대시 어디에 들어온 대시야? find에 못 간대요. 그래서 that은 못 간대. 그럼 뒤에서부터 모든 언어에서 너가 자신하건대 찾을 수 있는 무언가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친족 영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친족 영어는 모든 언어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와 아버지라는 표현을 한번 보자. 그래서 뭐 이게 뭐를 예로 들자는 뜻이야. 원래 여기에서 목적어가 여기 있다가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take A for example. A를 뭐뭐를 예로 들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가족 관계를 이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즉 mother, father죠. 예를 들어 아들, 할머니, 이모. 그다음 얘는 좀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나 결혼했어. 신랑 있지? 남편 있지? 남편의 형제가 brother-in-law입니다. 똑같아. 여자 쪽으로도 그러니까 이 남자 형제가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외가 친가를 안 따지는 구조예요. 그럼 남편이 내 남자 형제를 부를 때도 brother-in-law야. 그다음에 cousin. 이런 cousin은 이제 사촌인데 cousin 안에 nephew가 있고 niece가 있어요. 얘가 남자 사촌, 얘가 여사촌. 뭐 이런 카테고리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얘를 그런 카테고리를 보다 별표 쉼표현이다. 우리는 이 친족 용어라는 범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친족 용어. 그래서 이 친족 용어에 대한 비교하는 뜻이죠. 비교하는
그래서 타이폴로지컬, 이게 전형, 뭐, 체계로 봐, 체계. 신족 어휘 체계. 그래서 여기 주어는 studies다. 그래서 이런 친족 영어에 대한 이렇게 연결되지. 즉 언어적 그 언어 대 언어로 비교하는 뜻이에요. 언어 대 언어로 비교해보는 연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사가 뭐 have 복수 동사다요. 의형학적 네, 미안합니다. 네. 요형학적이래. 비슷해. 타입에서 나온 거야. 타입, 전형, 유형 같은 거예요. 같은 거요. 그래서 that 이하를 목적어로 잡으시고 그래서 that 이하를 밝혀냈다. 그래서 뭘 밝혀냈어? 그래서 언어들이 이제 레이블스는 친족을 일컫는 용어야. 네.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말은 뭐가 있다고?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 뭐 그냥 삼촌, 이모, 혹은 고모, 뭐 숙모가 다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얘 용어고 꼬리표죠, 꼬리표. 친족 관계로 보세요. 그럼 친족 관계라는 건 뭐야? 우리 엄마의 여동생과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언니에 해당하는 이모라는 표현이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뒤에 family relationship이라는 표현이 여기 생략돼 있어요. some 뒤에 다시 family relationship. 하지만 어떤 언어들은 그걸 다 같이 못한다. 그러니까 영어는 없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우리 엄마는 엄마에 대한 어떤 표현, 여동생에 대한 표현은 어느 나라들은 갖고 있는데 어느 언어들은 그 모든 친족 간의 관계성에 대한 친족을 일컫는 용어가 없다. 방금 예시로 들었던 거를 영어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가능성 얘를 이렇게 가로치시고 얘가 주어야. 동사가 해제. 어디였어? 뭐라는 거야? 아니 잘못 봤어. 여기까지. 네, 주어. is가 동사. predictable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that은 뒤에가 완벽하죠? 공격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앞문장에서 내용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를 묶어서 봐야 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죠? 즉, 구체적인 친족 관계성이, 어떤 그 명칭이 있다는 거. 레이블을 그냥 명칭이라고 봐. 명칭, 꼬리표. 명칭, 용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외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파악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뭘 파악할 수 있어? 그 친할아버지라는,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 아버지 쪽의 용어가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즉 외할아버지라는 단어, 이 구체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다른 구체적인 사례까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프레딕터블이야. 그럼 외할아버지의 용어가 있구나. 그럼 엄마 쪽이고 그럼 아빠 쪽 용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어 속에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국어로 얘기한 거지. 한국말로 외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언어 속에서 다른 그 친족과 관련된 용어를 가지고 또 다른 구체적인 친족 관계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 가능하다. 이해돼 이거? 이 문장?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내용이 일단 끝났어요. 1차적으로. 일단 여기를 1차적으로 내용이 끝난 거고. 그럼 예를 들어 모든 언어가 즉 공통되는 코어 체크. 핵심이 되는 친족 용어 세트를 갖고 있다. 즉 엄마와 아빠라는 표현처럼. 근데 대조해서 얘를 묶어. 그러니까 레스 센트럴은 뭐냐면 나와 어떤 직접적인 일촌이 코어야. 그죠? 그럼 레스 센트럴, 레스 코어는 누구야? 엄마의 동생, 아빠의 동생이죠. 그래서 그게 덜 중요한 범주 멤버들에 대한 용어들이 그 코어라는 표현에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mother-in-law,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란 뜻이에요. 시어머니. 혹은 장모. 그리고 얘는 계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코어라는 표현을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표현들도 있다. 표현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마지막 한 10%? 그럼 첫 문제에 90% 했지? 얘가 남은 10%야. 주제, 결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비교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 1번.
한번. 그래서 그 핵심 용어를 가지고 어떤 친족 관계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어떤 관계들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함으로써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 그래서 그 핵심 용어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관계성, 어떤 관계성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 다시, 여러분 이거 순서 잡혀요? 이거 다 듣고 와서 질문 좀 하고 아니면 정리를 다시 할게. 여러분 주제 뭐라고? 언어를 비교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언어를 비교할 때 여기서는 핵심 친족 용어를 이용하여 가족의 관계성을 물어볼 수 있다.